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네,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주식시장의 마지막은 어떻게 장식되고 있을지 바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오른쪽 눈에 다르기가 좀 심하게 나서요. 평소와 다른 모습에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먼저 코스피는요. 약간 끔찍한 그래프를 지금 그리고 있는데요. 장 초반만 해도 1.6%대 상승세로 출발하는 듯 하더니 쭉 미끄러지고 있어요. 중국의 8월 제조업 지표가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에 점점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데요. 현재 0.38% 하락한 2344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코스닥은요. 12시까지는 1%대 상승 흐름을 유지하다가 12시 이후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한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0.63% 오름세 유지하고 있고요. 846.5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수급을 확인해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두드러집니다. 개인이 물량을 받아내고 있지만 지수를 지켜내기에는 역부족이고요. 반대로 코스닥 시장에는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네, 시장 상황 여기까지 간단히 짚어봤고요. 오늘의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사조 시푸드와 사조 오양입니다. 두 종목 모두 상한가에 진입한 상황인데요. 코로나19 확산 속에 참치캔이 재난 구호 품목의 필수 항목으로 포함됐다는 사실 덕분입니다. 최근에 시장 조사기관인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3월부터 6월까지 올해 선물 센트를 제외한 국내 참치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도 참치캔과 참치 파우치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고 하네요. 네, 게다가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이에 야외 활동 대신에 집안에서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식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에 사조 시푸드와 사조 오양뿐 아니라 CJ시푸드, 사조산업, 서울식품, 푸드웰 등 수산과 음식료 업종 테마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KEC인데요. 내년 초부터 테슬라 차량의 터치 스크린에 장착되는 반도체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KEC가 납품하기로 한 반도체 부품은 테슬라 터치 스크린 LCD의 과전압 보호 그리고 과전류 보호를 담당하는 제품입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연간 생산량을 늘려잡고 있고요. 또 미국과 중국에 이은 제3 거점 공장을 독일에 건설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서 KEC 제품 공급에 꾸준한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분석입니다. 네, 다음은 시너지 이노베이션. 코로나19 검체 채취 키트의 해외 수출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캐나다 현지 의료기기 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네요. 이번 계약은 올해 연말까지 총 200만 개 규모의 검체 채취 키트를 납품하는 내용이고요. 이번 계약 체결로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현재 미 FDA의 긴급 사용 승인 등록을 9월 안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두산중공업인데요. 두산중공업이 주기기 공급사로 참여하는 미국 소형 모듈 원전 사업이 본격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미국 뉴스케일과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뉴스케일의 소형 모듈 원전 모델이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 심사를 최종 완료했다고 합니다. 소형 모듈 원전 모델이 이렇게 미국 NRC 설계 인증 심사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풍력 이슈에 더해서 원전 수출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 다음은 메디포럼 제약인데요. 치매 치료제 개발 기대감을 받으며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했습니다. 최근 메디포럼 제약이 경기 남양주시의 제1호 치매 극복 선도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최근 싱가포르의 타우알 X사와 파트너십을 맺는 등 치매 치료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28일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29억 원을 단기 차입한다고 공시가 떴죠. 차입 목적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기존 대출 상환 및 운영 자금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도 더해지는 모습이네요. 네, 다음 종목은 풍력에너지와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한 리포트에서 관련 언급을 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사태 후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글로벌 그린 뉴딜 정책의 확산이라고 하면서
글로벌 그린 뉴딜의 공통 분모인 해상풍력과 수소차 산업이 고성장기로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CS-윈드와 삼강 M&T, 수소차의 경우 현대차, 현대모비스, 상하프로테크, 일진다이아에 주목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에 풍력 에너지 테마와 수소차 테마 동반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네, 마지막은 폐기물 처리 관련주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동 경로대로라면 9월 2일 오전 3시에 서귀포 남쪽 해상에 들어서고요. 3일 새벽에는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제넨바이오와 KG ETS 등 폐기물 처리 테마가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네, 여기까지 특징주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현대차 혼자 가나? 현대모비스도 같이 가지. 네, 현대모비스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수소차와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부품사로서 대대적인 변신에 나서고 있죠. 현대차에 발맞춰서 미래차 시대를 빠르게 선점하겠다는 건데요. 전동화 차량 부품 공장을 새로 짓는 등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좀 구축하고요. 자율주행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서 미래차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목표입니다. 최근 핵심 부품 생산 공장 확충, 그리고 연구개발 확대, 해외 핵심 기술업체 직접 투자 등 다방면에서 투자를 아끼고 있지 않은데요. 우선 작년에 울산에 전기차 부품 공장을 착공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경기도 평택에도 전기차 핵심 부품 공장을 새로 건설했습니다. 충주 공장과 울산 공장에 이어서 국내 세 번째 전기차 부품 공장입니다. 충주 공장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현대모비스가 2013년에 전동화 부품 공장으로 완공했고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평택 신공장은 수도권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전기차 핵심 부품 공장인데요. 이곳을 통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15만 대에 해당하는 전기차 전용 모듈 부품을 양산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매년 1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면서 R&D에도 힘쓰고 있고요. 핵심 기술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외 선도 업체에 대한 직접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딥러닝 기반의 카메라 센서 업체인 스트라드 비전에 투자했고요. 작년에는 글로벌 라이다 선도 기업인 벨로다인에 600억 원을 투자하면서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고해상도 라이다 센서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라이다는 레이저 기반의 센서고요. 차량 외부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대모비스와 벨로다인은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2021년 레벨 3 자율주행용 라이다 시스템을 양산해서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 우선 적용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를 시작으로 북미와 유럽 시장 개척에도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현대차그룹과 앱티브와의 합작 법인 모셔널 설립을 위해서 직접 투자도 실시했어요. 모셔널은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죠. 이렇게 미래차 시장에는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과연 성과는 언제부터 낼 수 있을까요? 업계는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통해서 전기차를 출시하기 시작하면 그때 현대모비스도 시장의 핵심 업체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차 시장에서는 핵심 부품 시장을 두고 현대모비스가 해당 분야의 상위 업체들과 경쟁해야 했기 때문에 성과가 부진했는데요. 이 GMP 기반의 전용 플랫폼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위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구체적인 수치로 보자면 전동화 부문 매출액이 올해 3조 6천억 원에서 내년에는 5조 2천억 원까지 약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2조 8천억 원으로 74% 증가, 그리고 수소차 4,040억 원으로 50% 증가, 이렇게 해서 총 5조 2천억 원이요. 특히 전용 플랫폼 출시로 부품 활용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한 수익성 확보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전동화 부문에서의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대차의 내년 출시 예정된 첫 eGMP 기반의 전기차,
아이오닉 5의 흥행 여부가 아닐까 싶네요. 어쨌든 현대차가 가면 현대모비스도 같이 간다는 겁니다. 현대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현대모비스도 함께 관심 가져봐야 할 것 같아서 오늘의 키워드로 뽑아봤습니다. 네, 여기서 8월의 마지막 거래일 증시 브리핑 마무리할 텐데요. 끝내기 전에 좀 아쉬운 말씀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 바른경제TV에서의 마지막 증시 브리핑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시청해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항상 성공하는 투자하시길 바라요.